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상표법 관련 사건입니다. 이달 초에 위조 명품 향수와 화장품이 중국에서 해상 특송 화물을 통해 국내로 대거 반입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국내 브랜드를 흉내낸 중국산 위조품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이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이라고 말할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의 국경을 넘어선 기업의 상표 관리 방법, 그리고 상표법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상업적 표지죠. 이거 보고, 야, 이거 명품이야. 짝퉁인데? 이런 얘기하죠. 자, 이제는 다양한 오감을 이용한, 이런 감각을 이용한 상표 등록도 가능합니다. 소리 상표도 있고요. 냄새 상표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표의 관리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다, 글로벌 기업이다, 이게 넘어서서 모든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법률 관계이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 능력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죠. 이 내용 법무법인 법승 정현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 변호사님 상표 디자인 관련돼서 외국 기업들 자문도 좀 꽤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주로 유선 통화로 하십니까? 주로 이메일로 많이 오는데, 네. 유선도 오게 되면은 담당 맡곤 했습니다. 네네. 자, 이메일 많이 쓰시면은 새벽에 온 이메일 확인하시는 게 아침 일과 시작이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맞죠? 네. 자, 국내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상표권 등록을 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만 팔 거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해외에서도 팔고 싶다. 네. 내 상표를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싶다. 네. 라고 할 때, 이제 그렇게 되면 다국적 기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네, 그렇죠? 맞습니다. 글로벌 기업. 네. 자, 그럴 경우에 상표권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이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상표권을 각자 개별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네네. 그것보다도 조금 효율적인 방법이 마드리드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벌써 솔깃한데요. 효율적이라고 하니까. 어떤 거죠? 네, 마드리드 시스템이란 예.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로 운영되는 것으로, 예. 마드리드 동맹에 가입된 국가들을 위해서 세계 지식재산기구인 와이포에 등록 신청을 하면 자신이 선택한 전 국가의 상표권 등록이 완료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상으로 설명을 해주신 내용이 이게 이제 저한테 주신 자료상으로 보면 105개 회원국, 네, 회원 121개국이 네. 있는데 그게 이제 마드리드 협정으로 묶여져 있는 시스템 안에 회원 국가들이라는 네. 거죠. 그 회사들이 이제 상표를 그 절차에 따라서 국제등록부에 등록 출원을 하면 네. 이 회원국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선택한 나라에 있어서는 체크하면 되나요? 네, 네. 띡띡띡해서 121개국 다 찍을 수도 있고 돈을 네, 더 많이 맞습니다. 내야 되겠죠? 네, 비용이 더 많이 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개별 등록하지 않고도. 네. 121개국이 어떤 건지는 목록을 한번 나중에 홈페이지에다 게재해 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좀 설명해서 와이포라는 곳은 이런 내용들과 관련돼서 그 담당을 해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와이포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본국 관청인 특허청에 국제 상표를 출원을 신청을 합니다. 예, 예. 대신에 이제 각 국가에서 정해진 상표 요건들을 갖춰야만이 예. 각 국가에서 등록 완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이 마드리드 협정에 따라서 전체 회원들한테 국제등록부로 신청해서 일원적으로 신청은 되는데 네. 개별 국가의 상표법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시켜야지만 그때부터 등록이 개별 국가에 돼서 네.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신청은 편한데
막상 최종적인 효과 발생까지는 까다로운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거군요. 네. 자, 그러면 이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 조금 낯설어서 이 마드리드 협정하고 의정서의 차이점이 뭔지 좀 금방 와닿지는 않거든요. 일단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에 가입된 국가들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네네. 일괄적으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예. 일단 원래는 마드리드 협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있었고, 예.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들이 살짝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탄력적인 상표 등록 제도를 만든 것이 마드리드 의정서입니다. 협정이 그러면 기본 계약서 같은 거고 의정서는 보충서인 이런 부록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나 가입 국가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마드리드 의정서로 운영된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실무적인 프로토콜이 의정서 안에 다 들어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의정서의 경우에 정부랑 국가가 가입 주체입니까? 네. 나라별로 가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언어로, 그러니까 한국어로도 이거 신청이 가능한가요? 한국어로도 가능하고 영어, 불어가 주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거절, 지정통지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본국 관청에 국제상표를 출원을 하는데 네네. 이 신청한 날짜가 가장 중요한 국제 등록일이 됩니다. 본국 관청에서 먼저 심사를 받으면 예. 이제 2개월 이내에 예. 그 와이포의 국제 사무국으로 이송됩니다. 예. 그리고는 3개월 내에 자신들이 출원하고자 선택하였던 국가에 이송이 되고 예. 그리고 각 그 나라에서 실체 심사를 받는데 이 기간이 약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해당 기간을 가거절 통지 기한이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 거절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임시적인 기간이라고 하면 보면 될 것 그러면은 같습니다. 신청했을 때부터 최종적으로 시간이 다 경과돼서 실체 심사까지 끝나고 그 상표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가 전부 다 가거절 통지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네, 되나요? 맞습니다. 자, 상표법 관련돼서 조금 더 이제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좀 짚어볼까요? 상표 등록에 있어서 상표만 등록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한테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상표 등록 외에도 등록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쉽게 알 수 있는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거기서 보면은 삼성 갤럭시에서는 이제 삼성 로고도 상표로 등록을 했고 예. 삼성 핸드폰의 명칭인 갤럭시도 등록을 했고 저희가 쉽게 아는 갤럭시 시리즈 S9, S12도 상표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심지어는 핸드폰의 장점을 설명하는 문구인 더 카메라 리이매진드 아니면 핸드폰의 색상 명칭 미드나잇 블랙 핸드폰의 명칭인 듀얼 픽셀 카메라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들도 모두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문구들은 상표로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 문구 모양, 색상, 디자인 이걸 다양하게 다 신청을 해놓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니까 상표하고 사실 디자인이 이제 구분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네. 그렇죠? 디자인 관리가 결국은 상표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이 권리는 어떻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디자인만 보더라도 어떤 브랜드인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패션 산업뿐만 아니라 IT 업계에서도 자신들이 만든 이 기기의 디자인들을 등록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 등록하지 않으면 요새는 사실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침해당하면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미국에서는 디자인이 디자인권이 아니라 디자인 특허라고 부릅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아이폰에서 아이폰, 애플, 휴대폰 디자인들을 모두 특허로 등록을 했었는데 이제 삼성은 그런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미국에서 핸드폰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이 때문에 애플은 삼성이 자신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핸드폰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소송 기억납니다. 네. 네. 엄청난 금액을 갖고 서로 싸웠죠. 예.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권 중 3가지 부분, 아이폰 전면부 디자인, 둥근 모서리, 그리고 얇은 베젤, 둥근 모서리와 홈 버튼 등이 모두 유사하다고 해서 침해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상표 관련돼서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것들이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대신 비용은 많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정현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